앉으면 되나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참.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는데. 어이구! 왜 이거? 뭐고? 안녕? 아이고 놀래라. 안녕. 안녕? 안녕? 음. 누구세요? 너는 누군지 모르지? 내가 만들었으니까 알지. 북이면 내 이름은 신예찬. 광일이라고 해. 저 상엽이요. 네, 나는 루시의 조원상입니다. 갑자기? 잘 때 잠옷 입고 자. 아니요, 저는 절대 말해요 이거? 안 입고 자. 여름에는 안 입고 겨울에는 잠옷까지는 아니고 그냥 바람막이랑 바지랑 양말 신고. 티셔츠랑 팬티만 입고 잡니다. 안 덮고 자. 아, 잘 때 이불 덮고 자지. 난 이불 완전 잘 덮고 자. 근데 자고 일어나면은 다 이제 완전 다 발로 차가지고 밖에 떨어져 있는데. 이불 완전 잘 덮고 자. 추워 요즘. 한쪽 발은 빼놓고 자긴 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 때는 안 들어 노래. 아, 내가 또 노래를 안 듣지. 나는 작업할 때 아니면 음악을 절대 듣지 않아. 노래를 평소에 잘 안 들어. 최유리님 노래. 갑자기? 잘 부탁해. 파이팅! 화이팅! 천천히 물어봐. 센세이션을 하다고 생각을 했어. 타이틀곡이다. 뭔가 대단한 걸 발견했을 때 우리가 그런 단어를 사용하잖아. 근데 이제 부기맨 노래 처음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 노래가 되게 뭔가 컨셉추얼을 하고 아, 이거 되게 팬분들이 좋아하시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지.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본 장르고 또 이런 장르가 밴드에서도 많이 나오는 장르라고 생각해서 우리 팬분들이 좋아할 만한 장르일 것 같아서 뽑은 것 같아. 우리가 워낙 많은 장르를 하고 새로운 걸 시도하다 보니까 어떤 걸 해도 다 좋아해 주시기는 해서 이번에도 좋아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어떨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 매번 그랬지만 바이올린 연주를 제일 많이 신경 썼고 중간중간에 이제 나오는 좀 기괴한 소리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바이올린으로 좀 표현들도 많이 했고 그런 좀 색다른 바이올린 연주를 좀 많이 신경 쓴 것 같아요. 이제까지 계속 내가 혹은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음악을 좀 주로 해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되게 우리 왈왈이들이 듣고 싶어하는 음악을 한번 써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앨범을 내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가장 내가 해보고 싶었던 가장 도전적인 곡을 발매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도전해보게 된 사람이야. 그 바이올린 솔로 시작하기 전에 문 쾅쾅쾅 두들기는 소리가 있는데 문 두드릴 만한 건 없나 막 두들기고 다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현관문이 저건 거야. 앤틱한 옛날 문인 거야. 그래서 가가지고 냅다 두들겼더니 핸드폰으로 녹음을 했거든. 왜 핸드폰으로 녹음했냐면 그게 음질이 좀 떨어지잖아, 핸드폰 녹음이. 그래서 오히려 더 을씨년스러운 느낌이 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손으로 막 두들겨. 부기민에 관련된 이야기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걸 한번 좀 비틀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약간 위로와 그런 격려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노래가 된 게 조금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어. 우선 북이라는 단어가 난 되게 마음에 들었고 또 어렸을 적에 부기맨이라는 공포 영화를 본 기억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 나는 곡을 쓸 때도 내가 살아왔던 그 기억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를 갖다가 쓰거든. 근데 그게 부기맨이었던 것 같아. 근데 부기맨 말고 다른 귀신들은 이름이 다 되게 이상하잖아. 부기맨 없었어.
왜냐면은 그렇게까지 좋은 가사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근데 확실하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지는 알 것 같아. 이제 가사를 완성시켰을 때의 의미와 그 전에 내가 표현하고자 했던 의미가 다르더라고. 쓰면서 바뀌는 거지 나도 모르게. 예전에는 공포에 관련된 가사가 좀 더 많았어. 막 뭐 이래서 무섭다 저래서 무섭다 이런 무섭다에 좀 더 집중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 기준이 엄청 많지. 의미가 잘 전달이 되는가, 노래 부를 때 음절이나 이제 발음이 이쁜가, 노래 부를 때 편한가, 그런 것들 다 토총 종합해서 거의 점수를 매겨. 아 이거는 몇 점만큼 마음에 든다, 이건 몇 점만큼 마음에 든다. 그래서 그 단어들을 조합을 해서 깔끔하면 통과, 이런 식으로 만들지. 부기맨 노래에서는 별로 안 어려웠고 오버 더 크리스마스 노래에서 이제 좀 힘을 빼고 부르는 것들이 많이 힘들었지. 상처만 보는 순간 좋다. 들어볼게요. 상처만 좋은데? 네, 현타가 오네요. 의에서 좀 더 힘을 팍 빼볼까? 그리고 히읗 좀 넣고 힘을 빼본다 생각해보자. 네. 상처만 보는 순간 상처만 보는 순간 상처만 보는 순간 그게 맞다. 상처만 보는 순간 그쪽이 맞아. 그러니까 내해 이렇게 가야겠다. 오버 더 크리스마스. 나는 완전 이제 이 노래를 좀 이렇게 파격적으로 만들면 좋겠다. 노래를 좀 그렇게 소화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 노래할 때 목소리가 좀 평소에는 좀 소년에 가까운 소리를 많이 내려고 노력을 했다면 이번에는 좀 들을 때 의외의 반전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보컬로 소화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사실 그거를 소화하는 거에 대한 데에서 역량이 나한테 나왔다기보다 보컬 디렉트를 봐주는 원상이한테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네 뒤에 있는데 말고 네 뒤에 있는데 이야기가 좋다. 말고 네 뒤에 있는데 좋다. 아니면 진짜 무섭게 해볼까? 무섭게 해봐. 옆 하고 싶은 거 다 해. 말고 네 뒤에 있는데 섹시한데 오히려? 그래 해볼게. 뒤에 있는데 기엔에서는 살짝 좀 뭐 갈라도 괜찮은 것 같아. 여긴 이런 느낌으로 좀 해도 될 것 같아. 좀 가려도 여기엔 여기 잘 나왔다. 랜덤 박스 돌리는 것 같다. 계속 뭐 좋은 게 나오네.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이제 딱 그 인트로에 들어가서 인트로를 딱 치고 나와야 되는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를 아무래도 좀 신경 많이 썼던 것 같고 일어나는 무기만이 찾아와 나를 잡아간대 깊고 어두운 옷장 속에 일어나는 무기만이 찾아와 나를 잡아간대 깊고 어두운 옷장 속에 좋은데? 너도 혹시 내가 무서워하는 그 파트는 노래라기보다는 좀 연기에 가깝게 노래를 했던 것 같다. 혹시 난 악마다 생각하고 한번 불러줄 수 있어요? 너도 혹시 내가 무서워 너도 혹시 내가 무서워 상엽이 형도 그렇고 광일이도 그렇고 목소리가 원체 이쁘다 보니까 이런 좀 거친 음악을 할 때 잘 어울릴까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 거친 사운드 사이에서 그런 이제 부드럽고 이쁜 목소리가 나오는 게 또 루시만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했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로테스크한 느낌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서 좀 더 거칠게 불러달라는 요청은 오더는 많이 드렸지만 뭐랄까 이건 이제 디렉팅이라기보다는 에디팅의 영역인데 상엽이 형의 보컬은 좀 더 날카롭고 둔탁하게 이렇게 에디팅했고 광일이 목소리는 좀 흐릿하게 뭔가 둥글둥글한데 좀 로우파이하고 좀 라디오 느낌 나게 에디팅을 했고 내 목소리는 완전 막 고음으로 만들거나 애기 목소리로 만들거나
완전 로우하게 저음으로 만들어서 막 마왕 같은 목소리를 만들거나 에에에 하면서 막 흔들리는 소리를 만들거나 많이 찌그러뜨려 놨어. 그런 식으로 새 부기맨이 다 다른 캐릭터의 캐릭터성을 가지고 있는 부기맨이라는 거를 좀 음악으로도 표현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에디팅을 한 것 같아. 1절 끝나고 그 광일이 파트 아무래도 부기맨 노래에서는 내 파트 2절이 가장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어. 막판에 바꿔버린 이제 바이올린 솔로. 처음 만들었을 때도 내가 이런 사운드도 만들 수 있었구나 싶을 정도로 마음에 들게 나와서 그 파트가 나는 제일 매력적이라 생각해. 아무래도 루시의 매력은 바이올린이니까. 바이올린 솔로는 내 브이로그 보면 되게 내가 자세히 자세하게 써놓긴 했어. 미안해. 근데 여기서도 얘기할게. 곡이 전체적으로 좀 강하다 보니까 2절 후렴이 끝난 뒤 타이밍까지도 터져버리면은 너무 정신없고 그냥 계속 막 거기다 끝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조금 흘러가게 만들었는데 그게 정답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예찬이 형이 좀 더 섹시하게 그리고 곡이 좀 더 날카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런 앰비언스, 아까 물어봤던 앰비언스 소리도 넣고 사운드를 좀 더 붐업해가지고 좀 더 거칠게 표현하니까 곡이 살더라고. 오히려 얘가 하나 살아줌으로써 다른 애들이 좀 톤 다운 되는 거야. 그런 거 같아. 그거였던 것 같아. 부기맨의 바이올린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대신 부기맨에 그 바이올린이 들어갈 공간이 많이 없었어. 그래서 원상이랑 많이 의논하고 녹음을 했던 기억이 있네. 나는 이 세 곡을 다 위로해 드리고 힘이 돼주고 싶은 마음에 쓴 곡들이거든. 부기맨도 안 그래 보이지만 이 곡도 위로하는 곡이야.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고 따뜻한 한마디 조언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가사들이라 가지고 그런 위로의 각을 잡고 위로를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아니 근데 진짜부터 점점 더 이것보다 이번엔 좀 더 깊은 위로를 해줘야겠다, 좀 더 깊은 응원을 해줘야겠다, 이게 쌓여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아마 다음에 낼 곡은 이것보다 좀 더 성숙해진 응원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 말이 맞네. 다음번에 뭐 할아버지가 되려나? 아무래도 이번 부기맨이란 노래가 베이스와 킥이 굉장히 재밌고 뭔가 좀 풍부하거든. 그래서 나는 고음 쪽도 좋지만 이번에는 저음 쪽도 올려서 완전 심장을 울리는 그런 소리를 좀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 그건 이제 원상이가 완벽하게 해놨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대로 듣는 걸 추천한다. 이미 완성된 결과 자체가 되게 여러 번의 이제 좀 시도와 그런 것들을 거쳐서 나오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냥 원래대로 듣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내가 추천하는 EQ는 아무것도 건들지 않는 거야. 내가 그 EQ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대충 9시간 정도를 믹스를 16번에 걸쳐서 했거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들어주면 가장 금상첨화고, 혹여나 베이스가 좀 더 잘 들렸으면 좋겠다 그럼 60과 100을 올리시면 되고요. 바이올린을 잘 듣고 싶다 하면 400과 800을 올리시면 됩니다. 좀 더 잘 듣고 싶으면 이제 그 만다니 헤르츠를 또 조금 올려주면 시원하게 들을 수 있으세요. 나도 부기맨 해볼래. 우리 노래 듣고 다들 부기맨이 됐으면 좋겠다고. 곧 뜰 것 같아요. 라는 댓글이 있으면 좋겠어. 아무래도 이 곡은 굉장히 도전적인 곡이다 보니까 루시만의 장르를 새로 만들었다. 루시는 뭘 하든 루시 같네. 이 이야기를 두 개를 동시에 듣고 싶어. 이번 시도를 통해서 밴드를 모르셨던 분들이 약간 밴드가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구나, 약간 이런 거에
어떤 스며들어서 밴드에 약간 입문하는 그런 댓글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오. 아무래도 현실과 비현실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 돼야 하다 보니까 그 표현의 자유도에 있어서 애니메이션으로 하게 되면은 좀 더 자유롭게 이야기를 꾸려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고기 자체가 좀 카툰스러운 느낌의 요소를 많이 집어넣어 놔서, 그러니까 어울리는 요소를 많이 집어넣어 놔서 해즈빈 호텔인가 그 만화, 미국 만화가 있는데 그 분위기를 생각하고 만든 곡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 머릿속에서는 이 곡의 뮤비는 이런 그림체였으면 좋겠다가 이제 계속 뇌리에 박혀 있었던 것 같아. 처음 만들 때 이제 원상이가 생각하는 부기맨을 나한테 알려줬었어. 그래서 레퍼런스도 많이 받고 해서 그려봤는데 생각보다 내가 그림을 못 그리더라고. 우리가 같이 그려봤었거든, 부기맨을, 원상이랑. 계속 몇 번 더 노력을 해봤는데 이건 전문가에게 맡겨야겠다 라는 답이 나와서, 이제 모자, 원래 눈은 선한 동그라미인데 이제 모자에 가려져 가지고 반이 가려지니까 약간 무섭게 보이는 거야. 모자를 벗으니까 동그란 눈이 나오면서 좀 귀여운 친구가 나오는 거지. 그런 아이디어들도 있었고, 뭐 중절모를 쓰고 있는 거, 그리고 중절모를 쓰고 있는데도 뿔이 튀어나와 있는 거, 약간 이런 것들도 디테일을 우리가 하나하나 의논하면서 좀 정리한 부분이야. 약간 결과물들이 한 2개가 있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여줄게.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귀엽고 딱 그 원상이가 생각했던 그런 느낌의 너인 것 같아서 너무 마음에 들어. 원래 나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항상 새로운 컨셉이나 이런 거에 도전하는 거를 되게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있진 않아서 사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다 한다는 약간 마인드긴 하거든 나는. 그래서 크게 뭐 이렇게 뭐 시키면 다 한다는 주의라서 나는 그냥 열심히 했다. 사실 노출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보다 그래도 이왕 보여주는 게 예쁘게 보여주면 좋으니까 운동을 하고 갔긴 했지만, 나중에 이제 그 피트쌤한테 여쭤보니까 그 근육 펌핑을 이 운동을 하는 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한 30분? 40분밖에 안 간다 그래서 그냥 아침에 가서 운동하고 온 사람이 됐지. 나한테 주인공 시켜줘도 되나 했었어 처음에.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내 생각에는 내가 부기맨 주인공에 제일 적합한 사람이어서 된 것 같은데, 이제 클래식을 했다 보니까 클래식을 하면서 같은 악기로 다른 장르를 한다는 거랑,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고 있다는 거가 이번 우리 노래와 뮤비 컨셉에 잘 맞는 부분이지 않았나 싶어. 입시 볼 때, 그리고 그 클래식 할 때 교수님 앞에서 연주할 때, 그때는 뭔가 항상 시험을 보고 있는 느낌이라서 한 톨도 틀리면 안 되고 연습해온 거를 완벽하게 해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엄청 항상 쥐덫에 갇혀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 그냥 갑자기 앉아있다가 막 소리 지르고 싶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던가, 아니면 뭐 알게 모르게 누구한테 스트레스를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이 스트레스가 있잖아. 그런 것들을 좀 한번 풀어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 너무 개운했어. 그러고 나서 손을 묶고 하는 게 훨씬 힘들어. 원래 이제 바이올린 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그 지판을 다 외우고 있어서 눈을 감아도 연주하는 거에 거의 지장이 없는데, 이제 줄이 묶여 있다 보니까 소리 내는 게 너무 어려웠어. 줄을 묶고 있는 게 더 어려웠다. 그런 거보다 가끔 뭐가 잘 안 풀릴 때 약간 힘으로 해결하려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약간 이제 책상을 어지럽힌다 이런 거보다 물건이 막 고장이 났어. 그러니까 고장 난 걸 힘으로 막 어떻게 하려다가 더 고장 나는 약간 이런 경우들은 좀 있는 것 같아.
그 보기에는 좀 되게 귀여운 면이 있었는데 이게 딱 올라오면 되게 따갑더라고. 얘가 발톱이 길어가지고. 근데 그날 입었던 옷도 얇아가지고 막 엄청 아픈 거야. 근데 그거를 참는 게 조금 힘들었고, 그리고 생각보다 좀 약간 소름 끼치는 느낌이 좀 있었어.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NG를 누가 더 많이 냈냐 하면 G가 이게 딱 자리에 있어줘야 되는데 얘가 계속 촬영을 시작하면 움직이고 촬영을 안 하고 있을 땐 가만히 있고 이래가지고 그 타이밍을 맞추느라 좀 힘들었던 것 같다. 나는 지금 이렇게 머리가 긴 것도 나의 입장에선 굉장히 파격적인 시도야. 더 길어볼 거야. 있었어가 아니라 계속 그런 상태지. 왜냐면은 음악을 만들 때 즐거움이 한 40%고 괴로움이 한 60, 70% 돼. 그 괴로움 60, 70%를 이제 끝내고 난 나머지 30, 40% 시기 때 큰 행복을 느낄 뿐이지 그 외엔 다 고통이야. 계속 이제 연구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막 창작해야 되고 막 그게 나에겐 꽤나 이제 좀 침체되어 있는 느낌이지 계속해서. 내 동전의 양면성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역시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 있어. 그 선이 말이야. 우리가 계속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뭔가 자기가 만든 기준에서 넘지 않으려고 하는데 내가 그 욕조에 물을 넘치게 하면서 그 근처에 있는 양초를 끔으로써 자기가 만들어낸 기준들을 깨고 틀을 부수고 새로운 나로 태어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 일단은 욕조 안에서 촬영을 해본 건 당연히 처음인데 내가 그날 욕조에 들어간다는 것을 까먹고 속옷을 안 가져간 거야. 속옷을 안 가져가서 그때 고민을 해야 됐어. 속옷을 입고 그냥 탕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속옷을 벗은 채로 탕에 들어갔다가 다시 속옷을 입을 것이냐. 그거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다행히 근처에 편의점이 있어서 속옷을 사서 새롭게 갈아입을 수 있었어. 뭐 입고 들어가는지 안 입고 들어가는지는 노 코멘트야. 나는 아무래도 우리 회사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루시를 하게 된 것도 사실 회사가 오디션에 나가보라고 권유하지 않았으면 나는 뭐 안 했을 것 같고 내 새로운 이 옷장의 문을 열게 한 사람은 확실히 그런 것 같아. 두려운 거는 전혀 없었고 그냥 나는 사실 이 음악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늘 잘 돼 있기 때문에 내가 하려는 음악을 손을 대면 다 잘 됐고 좋은 사람을 항상 만났고 항상 상승 곡선을 그려왔기 때문에 크게 이제 무서웠다거나 그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나는 항상 지금까지 항상 했던 얘기지만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도전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잘 됐다고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도전을 하라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너무 뭐 좀 주제 넘은 얘기인 것 같고 뭐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냥 힘을 내라. 그리고 도전을 하든 안 하든 그냥 그 자신의 어떤 그런 가치관과 자존감을 너무 이렇게 상처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 사실 나는 살면서 아직까지 이렇게 제대로 만나본 적은 없는 것 같아. 이미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길, 뭐 어쨌든 내가 선택한 길을 따라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냥 이거를 잘 지켜나가는 게 나의 숙명이지 않을까. 그래서 뭐 앞으로는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네, 너를. 옷장에 내 앞에 왜 있는데? 아니 안 열어. 아니. 열어볼래. 뭐 열어볼 것 같아. 나는 별로 그런 거 무서워하는 성격이 아니라 가지고 내 너무 애쓴가? 그냥 난 지금이 좋아. 이번에 한번 열어봤더니 쉽지 않더라고. 그래서 다음번에는 열지 않도록 하겠어. 하얀 엄청나게 많은 언덕들이 있는 스키장이 있을 것 같아.
눈이 내리고 있고 거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쁘게 눈처럼 내려오고 있는 것 같은 그럴 것 같아. 그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은 이제 옷장문을 열고 나가면 이제 겨울 왕국이고 그 안에 이제 얼음 여왕도 있고 난쟁이도 있고 그런 세상을 기억해 켄타우로스도 있었고 난 그게 생각이 나는데 옷장 하면은 그런 세상이 있으면 재밌을 것 같긴 하다. 근데 겨울은 아니었으면 좋겠어. 앨범을 내는 시기가 또 곧 겨울이다 보니까 곧 크리스마스다 보니까 겨울 크리스마스를 이 곡을 듣고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한 달을 기다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었고 한 곡만 들어가 있는 앨범을 이제 팬 월바리 분들한테 이렇게 드리기는 좀 죄송한 마음이 난 들었어.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한 곡은 더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 악상이 많이 떠오르는 상황이었기에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이제 캐롤 음악 중에서 이렇게 겹치는 이름이 나올 법하잖아. 캐롤은 뭐뭐 크리스마스 어쩌고저쩌고 크리스마스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있잖아. 근데 오버 더 크리스마스 있을 만한 데 없더라고. 딱 적합한 자리를 찾아서 선점한 것 같아. 요 파트는 이제 내가 저번에 그 버블이라는 그 소통의 장에서 말을 했었는데 내가 오랜만이 아니라 처음으로 가사를 쓰다가 울었어. 그래서 내가 바라던 것 같아 이거는. 그러니까 나의 진심이야 이게. 이걸 보고 이게 어디가 너의 진심이라는 거야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가 이제 누군가를 대할 때 상대방을 대할 때 내가 바랬던 거는 딱 이 정도인데 이게 내가 너무 큰 걸 바란 건가? 라는 느낌도 있었고 왈왈이들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나의 친구, 부모님 뭐 나의 수많은 이제 인연들 뭐 선생님이라든지 같이 일한 동료들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렇게 될게 너는 나에게 이렇게 해줄래? 이런 의미예요. 그런 거를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함께 나와 이렇게 행복한 관계가 되자, 앞으로 행복한 세상이 되자 이런 좀 복합적이고 좀 포괄적인 의미인데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거에 비해서 굉장히 나의 진심이 직접적으로 들어간 그런 가사다. 이번에는 오랜만에 우리 첼로가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첼로는 어차피 밑에 깔려도 잘 안 들리니까 이제 미디 악기로 그러니까 가상 악기로 많이 합의를 보는데 이찬이 형 바이올린을 직접 녹음을 계속 받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 곡은 좀 더 오케스트라 느낌이 물씬 나면은 훨씬 감동이 더 하겠다. 그래서 근데 미디 첼로도 되게 구현이 잘 돼 있어서 굳이 필요 없을까 막 고민했는데 막상 박찬영 씨를 데려와서 녹음 받아 보니까 받는 게 정답이었더라고. 나는 오버 더 크리스마스를 들을래. 솔로 크리스마스는 너무 많이 들었어. 그거 옛날에 노래 만들 때도 많이 들어서 별로 안 듣고 싶어 이제. 그거 들으면 슬퍼지잖아. 기억나는 거는 딱히 딱 정해놓고는 있지 않고 나는 매번 크리스마스마다 항상 행복했어. 좀 행복했고 낭만이 있었고 좀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었고. 나는 해외에서 맞았던 그 크리스마스들이 기억나는데 크리스마스 날 페루 사람들이 폭죽을 터뜨려. 근데 우리는 그 문화를 모르다 보니까 집 안에서 있었는데 갑자기 막 무슨 대포 날리는 소리하고 막 총 쏘는 소리가 막 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무서워가지고 그날 집 밖을 한 번도 못 나갔거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폭죽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집안에서만 있었는데 그래도 가족끼리 재밌게 크리스마스를 보내서 그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 작년 크리스마스 때 이제 집에서 친구들 불러서 이제 홈파티를 했었어. 그래서 막 친구들이랑 마니또도 하고 몸으로 말해요 뭐 이런 것도 하고 상품 걸고 막 게임도 하고 막 이런 걸 했었는데 그게 되게 재밌었다.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보내는 것 같아서 재밌었다.
그냥 다 같이 모여서 축하하는 날이니까 사실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은 그게 크리스마스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야. 미래 크리스마스에는 뭐 언젠가 정말 먼 미래, 뭐 나의 미래는 이제 한 뭐 50대, 60대가 됐을 때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면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회고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계속 노래하고 있으면 그게 나한테는 제일 큰 선물인 것 같다. 내가 내 스스로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다면 나는 한 달 정도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시간을 가졌을 건데 그러지 못하니까 내 선물은 언젠가 내년쯤, 내후년쯤 언젠가 나에게 줄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아직 나는 내가 내 스스로한테 선물을 줄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아, EP 2개의 싱글 하나를 냈어 우리가 벌써 이번 연도에. 아, 이거는 정말 열심히 한 거기 때문에 정말 큰 보상을 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내가 봤을 땐 보드를 선물 받아야 될 것 같아. 새로운 보드. 난 그걸 좋아하니까. 근데 내가 진짜 무력이 없어서 필요한 것과 딱히 없어. 그래서 갖고 싶은 것도 없고 뭐 선물을 뭐 주자면 뭐 해외 여행 이 정도, 더 많은 휴식과 특근. 별로 딱히 돈 쓰고 싶지 않아. 우리 회사에서 사실 내가 아직 그 직급이 없어. 이제 내 직급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이제. 사장님 소리 듣고 싶거든. 사장님으로 불러줘. 짧게 메리 크리스마스. Be happy. 메리 오브 더 크리스마스? 원래 크리스마스는 좀 더 특별한 일들이 만났으면 좋겠고 특히 또 우리 노래와 함께 하면서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라고 감기 조심해.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12월 내내 행복한 한 달 연말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랄게. 크리스마스가 이제 굉장히 즐거운 날이잖아. 모두 다 즐거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날인데 크리스마스 하루만큼은 슬픈 기억은 있고 그날만큼은 웃으면서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날이면 좋겠고 아픈 기억은 다 잊고 그날만큼은 행복하자. 아자아자 화이팅. 역시 루시는 루시다. 감기 조심해. 5글자. 아, 왜냐면 그게 있잖아. 냉탕 들어갔다가 온탕 들어가면은 감기 걸리잖아. 또 겨울 크리스마스에 감기 걸리고 되게 복합적이지 않나? 감기 걸리지 마. 그냥 한 줄 평으로 할게. 신기하구나. 이 5글자네. 이번 앨범은 새로운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생각엔 루시를 처음으로 알게 되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 이번 앨범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이 되지 않을까. 나한테 보기맨은 내 부기맨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뻔해질 수 있는 나의 어떤 삶에 되게 특별하게 다가온 선물 같은 나의 어린 시절에만 꿈꿀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을 실현시켜준 친구 아닐까? 좀 더 차분한 친구였어. 내가 원래 성격이 이제 막 중구난방으로 이제 계속 막 튀고 막 이렇게 막 시끄럽고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부기맨은 생각보다 차분했었지. 그래서 차분함을 좀 더 가르쳐줬던 것 같아 부기맨이. 약간 내 부기맨은 무대에서 엄청 연주하고 있는 게 이제 내 부기맨인 것 같아. 많은 분들 앞에서 우리 노래를 들려주고 있는 모습이 내 부기맨이다. 나는 내가 작곡을 미디를 시작하고 작곡을 시작했던 그 시기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베이스라는 악기 하나만으로는 절대 할 수 없구나라고 느낀 때 미디를 해야겠다. 근데 미디를 하려면 난 내 베이스 6년, 7년 쳐왔던 걸 다 포기하고 장비를 싹 다 팔아야지 미디를 할 수 있는 돈이 생겼어. 나는 그때 베이스 0베이스였어. 미디 처음 시작했을 때. 그래서 0베이스 상태로
미디를 막 처음 밑바닥부터 배우는데 그게 너무 무서운 거야. 나이가 이제 23살인데 23살에 이제 아예 돈도 한 푼도 없고 막 친구들은 이미 막 직장 막 들어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그게 되게 두려운 부기맨이었던 것 같아 나한테는. 해왔던 대로 꾸준히 하면 꾸준히 상승세를 그리고 결국에 모두가 알아주는 그런 팀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뭐 이미 최선을 다하고 좋은 결과를 잘 내고 많은 팬분들을 만나고 사랑해 주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금처럼 꾸준히 열심히 하면 될 것 같다. 뭐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어떤 모습일지는 상상은 해본 적은 없지만 매번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항상 색다른 모습들도 많이 보여줬고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하게끔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금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색다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음악을 만들고 있고 연주하고 있지 않을까. 용의 해잖아. 용이 여의주를 물고 올라가면은 승천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건 나도 잘 모르지만 우리도 여의주를 문 것처럼 용처럼 하늘을 승천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니 근데 진짜로 마지막으로 루시 음악이 조금 가볍고 방방 뛰는 느낌의 곡보다는 좀 진득하게 듣기 편안한 그런 음악을 더 들려주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던 것 같아. 방방 뛰는 음악도 좋지, 있어야지. 근데 무대 위에서는 사실 방방 뛰는 게 좋은데 어느 순간 나는 어쨌든 사람들은 요새 이제 핸드폰으로 음악을 더 많이 들으니까 더 많은 분들한테 공감을 얻으려면 그렇게 진득한 성숙한 음악을 좀 들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2024년은 좀 예찬이 형이 좋아할 만한 그런 잔잔하고 뜻이 깊은 그런 음악을 좀 더 연구해보지 않을까? 왜냐면 내가 요새 가사에 좀 자신이 붙어가지고 작사에 좀 더 힘을 실어볼 것 같아. 고마워 진짜 고생 많았어. 뭐 땡큐다. 나도 이렇게 나의 이야기를 이끌어내줘서 너무 고맙고 이번 활동 잘 부탁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굿. 대박 기원. 불로장생 만수무강. 타강두천. 스키장 가고 싶다. 같이 보드 타러 갈래? 우리 앨범을 또 기다려주고 가장 기대를 많이 해준 우리 팬분들에게 항상 고맙다고 얘기해주고 싶고 날이 많이 추워졌으니까 감기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차 조심하고 사람 조심하고 뭐가 됐든 다 조심하고. 네, 우리 김혜니 부기맨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버 더 크리스마스 들으시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또 소중한 연말 건강하고 활기차게 내년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년에도 언제나 여러분들과 쭉 함께하는 루시 될 테니까 많은 응원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좋았어. 나는 그럼 이제 가봐도 될까? 그래. 다들 즐거웠어. 안녕. 안녕. 내가 맘이 돼줄게 너는 눈이 돼줄래 내가 빨강해줄게 너가 내 초록해줄래 내가 널 받아낼게 너는 펑펑 내려줄래 우리 같이 흩날려 세상을 하얗게 덮어볼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응. 질문이 뭐였더라? Merry Christmas, be happy. I love you.